총선에서 크게 진 미래통합당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일찌감치 시작된 자리 다툼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전에만 해도 미래통합당은 당장 비상대책위를 띄워 수습에 돌입하는 듯 했습니다.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하지만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리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반이야 반반. 비대위 전환하자. 저희 하루 반반. 비대위를 외부에다 내부에서 하자는 게 3분의 1인데. 특히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영입론에 대해선 격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외부 인사들을 들여다가 당을 맡긴다라는 것은 당의 그런 주체성도 없는 거고 이런 나약하고 뭔가 정체성도 없고. 대신 당 내부 인사들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짧으면 짧을수록 하는 거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여야 된다. 저마다 생각하는 당 수습책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혼돈의 배경엔 또다시 불거진 계파 갈등이나 중진들의 자리 싸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통합당은 본인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의원 중 낙선자가 적지 않은 만큼 차라리 당선자 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일정 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통합당 내부에선 제기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통합당의 의원총회에선 선거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근거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도 이런 음모론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안지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보수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인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수상한 통계가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다음 날 차명진 전 후보가 내용을 전하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키웠습니다. 차 전 후보는 사전투표 이틀 전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켜 당 지도부의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의혹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석 당 최고위원은 수천 명의 창관인과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선거 조작 의혹을 유튜버의 농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에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확인해보란 충고가 잇따르자 자신은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겼다며 의혹을 차단했습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JTBC 취재진에 당론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니 사실 확인을 해보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얼핏 보기에 복잡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전 투표 개표 결과에 인위적인 어떤 일정한 숫자, 이른바 상수가 보인다. 이거 조작됐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상한 숫자는 정체불명의 상수도 아니고 따라서 사전 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는요,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하는 관외,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관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온라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연수을입니다. 주요 세 당 후보들의 각각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0.39,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됐습니다. 0.39라는 일정한 숫자로 모든 후보들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속 정당도 다른데 똑같이 0.39라는 게 나오는 건 미리 조작된 수치가 개표 결과로 입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 잠시 보시죠.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네. 뭐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격전지라고 평가를 받던 네. 왜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반복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팽팽한 지역일수록 이런 상수가 나타난다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네, 실제 여러 지역에서 이런 숫자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게 수도권 격정지 내에서도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 광진 을, 경기 안산 단원 을,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이런 곳에서는 계산해봐도 이런 상수나 비슷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규칙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럼 상수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의혹의 그 지역구로 제기된 곳의 하나인 서울 종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의 수가 분모입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얻은 표의 수가 분자. 이 비율이 이른바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상수입니다. 이 당선된 이낙연 후보 24,093표분의 6,472표로 0.2686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선한 황교안 후보 11,777표분의 3,169표로 0.2690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요, 이 서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 사이에 비슷하게 0.26 얼마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수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의 수식을 저희가 또 띄워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수는 곧 이 후보의 관내 사전 득표율 곱하기 관내 전체 사전 투표수입니다. 이 분모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모로 하고 이 분자에 올 이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는 이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율 곱하기 관외 전체 사전 투표수입니다. 그 옆에 수식도 보면요. 황교안 후보도 비슷하게 이렇게 숫자만 다르지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낙연 후보 쪽의 분모인 이 관내 득표율 그리고 분자인 관외 득표율이 대략 65%로 이렇게 65%로 비슷합니다. 황교안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율도 32% 정도로 비슷합니다. 의미 있게 남는 숫자를 남겨보면요. 이 분모와 분자가 같아질수록 1에 가까우니까요. 약분하면요. 1에 가까우니까 총 관내 투표수 분의 총 관외 투표수. 그러니까 0.2727이라는 실제 상수가 나옵니다. 앞서 온라인에서 계속 제기되는 종로는 0.26이다. 이 정체불명의 상수라는 0.268에서 0.269와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통계학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개표 부정이냐 아니냐를 볼 일이 아니라 관외 투표와 관내 투표의 지지율이 과연 비슷한가. 이 관심 주제에 대해서 보는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관내 투표가 관외 투표가 과연 지지율이 달라져야 되느냐. 제 추측에는 그렇게 안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게 유사하면은 사실은 이 상수들이 나오죠. 근본 문제에서 다 캔슬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상수는 관내외 사전투표자의 성향이 비슷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요.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해도 만약에 출근한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관내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처럼 이 관내 사전투표자와 관외 사전투표자의 투표 성향이 비슷할수록 어디에나 갖다 붙일 수 있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번처럼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여야 지지층이 양분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면 이런 음모가 아니어도 이런 숫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